잠깐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다려졌나요? 아니면 그냥 눈이 떠졌나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다려지는 아침과 그냥 시작되는 아침.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자녀가 잘 살고 있어도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며칠이나 밖에 나갈 이유가 있었나? 딱 이 한 문장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며칠이나 되시나요? 이건 우울증 이야기가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수많은 분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조용히 겪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돈은 노후를 지탱하지만 하루를 살아갈 이유는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해온 분들일수록 정작 이 부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하루가 왜 이런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되는 방법까지 함께 나눌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1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퇴직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분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은퇴하던 날 아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봐요 하면서 선물해준 수첩이었습니다. 근데 그 수첩 첫 장에 딱 3줄만 적혀 있었어요. 등산, 텃밭, 손주 보기.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3년 동안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엔 날씨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엔 딱히 의욕이 안 생겨서. 그렇게 3년이 지난 거였어요. 그분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없어요. 근데 아침이 오는 게 요즘 좀 무겁네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의 삶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4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이건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돈 이야기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역할을 잃은 순간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달라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는 귀찮은데 외로움은 견디기 힘든 그 이상한 모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불안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 하루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돈 문제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 뿌리가 있는 경제적 불안의 진짜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오전 7시 23분입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이미 넥타이를 매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천장을 봅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TV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야 하는지가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8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35년을 한 직장에 다녔고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 후배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을 섰고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특별히 기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손이 그걸 집었다고 하더라고요. 퇴직 후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좀 했습니다. 2달째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3달째가 됐을 때 그분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디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고 물으면 나중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중에가 계속 나중에로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느낀 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단지 오랫동안 자신을 움직이게 해준 것, 즉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직업이나 역할을 통해 인식해왔는데 그 역할이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빠서 힘들었는데 막상 쉬니까 이게 더 힘드네요.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조용한 공백이 생각보다 훨씬 깊이 파고든다는 걸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시니어에게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세대는 특히나 역할 중심으로 자신을 정의해온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자기 정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무기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역할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큰 역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사람, 동네 편의점에서 모닝커피 한 잔 마시는 단골 손님, 손주한테 일주일에 한 번 카카오톡 보내는 할아버지. 이런 작은 역할들이 쌓이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됩니다. 역할은 사회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걸 퇴직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루틴을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회사가 대신 만들어줬던 루틴, 이제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기상시간, 산책시간, 점심시간, 취침시간. 이 네 가지만 고정해도 하루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의 모양이 생기면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작은 약속을 만드는 겁니다. 타인과의 약속이 가장 좋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충분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30분 걷기, 이걸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약속이 생기면 그 약속이 하루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잘하는 것 하나를 찾는 겁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기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리, 글쓰기, 수리, 텃밭, 말벗. 그 하나를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순간 역할이 다시 생깁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퇴직 후 바쁘게 사는 친구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지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리듬과 남의 리듬은 다릅니다. 나의 하루를 나의 속도로 채우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아침에 밖으로 나갈 이유를 한 가지만 만드는 겁니다. 장 보러, 산책하러, 커피 한잔하러. 이유는 아무 것이나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됩니다. 커튼을 안 열면 햇빛을 못 보고 햇빛을 못 보면 나갈 이유가 안 생기고 나갈 이유가 없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갑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오늘 하루를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수첩에 딱 세 줄,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세 줄이 쌓이면 내 하루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나는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기력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역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역할이 바뀌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따라옵니다. 마이너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합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고 모임 연락이 오면 핑계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무도 연락이 없는 날엔 더 허전합니다. 이 모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66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 둘은 각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과는 인사 정도는 하지만 깊게 연결된 사람은 없었어요. 퇴직 전에는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혼자가 편했습니다.
아무도 뭘 맞춰줄 필요가 없고 내 시간대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나는 카드 결제음이 그날 하루 중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도착음이 울리고 현관문이 닫히고 그 이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피곤한 건 맞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관계 회피와 외로움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어느 쪽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은퇴 이후 사회적 연결고리가 줄어들수록 신체적 건강에도 눈에 보이는 영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는 부담인데 외로움은 크다는 게 바로 제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에너지가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길게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떠는 방식만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관계는 그렇게 무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 방식만 바꿔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아파트 1층 카페에 혼자 내려갔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기서 자주 보이는 비슷한 또래 여성분이 여기 자주 오시네요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일주일에 2번 커피 한 잔 하는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씨 얘기, 드라마 얘기, 요즘 마트 물가 얘기. 그것만으로도 그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이유가 생겼고 그 이유가 하루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실패해서 극복으로 가는 과정이 거창하지 않았어요. 딱 한 걸음만 내디딘 거였습니다. 이걸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입니다. 가장 가벼운 연결을 하나 만드세요. 카카오톡에 오래 연락 안 한 지인한테 잘 지내시죠 한마디. 이게 전부입니다.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문장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행동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골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하는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나 공원 벤치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안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반복적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공동공간에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커뮤니티 센터, 주민 독서실, 게시판 확인하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연결의 시작입니다. 3단계는 한 달 안에 굳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시작한 연결을 루틴으로 만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약한 연결 하나. 이게 쌓이면 관계가 무겁지 않아집니다. 무거운 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자주 보는 얼굴 하나, 이름을 아는 이웃 한 명, 그게 외로움의 깊이를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이나 우울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와 연결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관계의 방식이 바뀌면 외로움의 무게가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파트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잠깐 물 한 모금 드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4세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과거 회상을 자주 하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를 꺼낼 때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가게 문 열고 손님 맞고 그러다 밤에 쓰러지듯 잠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쁨이 그립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몸이 편한데 그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이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느낌, 그게 문제였습니다. 혈압약도 먹고 무릎도 불편하고 가끔 잠도 못 자고
건강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진짜 무거움은 몸의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왜 사는지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이 파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노후의 가장 깊은 불안은 몸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와 의미에서 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삶의 의미감이 낮아질수록 신체적 건강 회복 속도도 느려지고 일상적인 활동 참여도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약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음은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낀 건요. 이 말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시니어에게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오랫동안 외부에서 주어지는 역할과 구조 속에서 의미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직장, 육아, 가사, 부모 돌봄.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의미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준비가 안 됐던 거고 지금 알면 됩니다. 문제는 체력이 아니라 하루를 기다리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마음, 관계, 생활 습관, 이 3가지입니다. 먼저 마음 쪽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중 딱 하나 작은 것이라도 잘 됐다고 느낀 일을 찾아보세요.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산책할 때 날씨가 좋았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이게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이걸 의식적으로 찾는 행동 자체가 하루의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딱 한 문장으로 오늘의 좋은 것 하나를 말해보세요. 소리내어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혼자 중얼거려도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관계 쪽 실천입니다. 의미는 혼자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 내가 말을 하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이게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먼저 연락하는 사람을 한 명 정해두세요. 연락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가 의미를 만들고 의미가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쪽 실천입니다. 하루에 딱 하나 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동을 하세요. 커튼을 열고 햇빛을 5분만 맞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 이 3개가 연결돼야 합니다. 커튼을 안 열면 햇빛을 못 보고 햇빛을 못 보면 밖에 나갈 마음이 안 생기고 밖에 나가지 않으면 하루가 그냥 실내에서 끝납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면 몸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강 불안이 아니라 하루의 의미를 다시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의미가 바뀌면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따라옵니다. 마이너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시니어가 놓치는 4번째 진실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이 없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넉넉하게 준비하신 분들도 경제적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통장에 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73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공원에서 관찰한 장면입니다. 맑은 날 오전 공원 벤치에 그분이 앉아 있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은행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닫고 또 열고 또 확인하고 그걸 15분 동안 반복했습니다. 잔액이 변할 리 없는데도요. 나중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하루에 3~4번씩 잔액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확인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많은 경우 돈의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됩니다. 은퇴 이후 경제적 불안이 높아지는 현상은 실제 자산 규모보다 통제감의 상실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을 할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생기고 지출을 관리하고 그 흐름이 예측 가능했어요. 근데 은퇴 이후엔 그 흐름이 일방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만 됩니다. 이 변화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줍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줄어드는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이 불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부동산 폭락, 연금 고갈, 노후 파산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매일 쏟아지는 2026년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하나하나가 불안을 쌓아갑니다. 정보를 많이 볼수록 안심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선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달 지출을 딱 3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고정비, 생활비, 여유비. 복잡하게 가계부 쓸 필요 없습니다. 이 3줄만 파악해도 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고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불안을 줄여줍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불안을 키우고 아는 것이 불안을 잠재웁니다. 두 번째는 은행 앱 확인 횟수를 정해두는 겁니다. 하루 한 번, 오전 중에만 확인한다고 규칙을 정해보세요.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확인 행동을 줄이면 불안을 유발하는 반복 패턴이 끊어집니다. 확인을 많이 할수록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확인 자체가 불안을 유지시키는 행동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작은 수입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고 물건을 팔아본다든지, 동네 일손 돕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재능 기부를 한번 해본다든지. 돈이 들어오는 경험 자체가 통제감을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불안을 키우는 정보 소비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하루 중 자극적인 경제 뉴스와 영상을 접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의식적으로 끄는 겁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불안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통제감과 하루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불안의 구조가 바뀌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따라서 바뀝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참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역할이 사라지면 하루가 무거워집니다. 그 빈자리는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역할 하나로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는 귀찮지만 연결이 없으면 더 힘듭니다. 가벼운 연결 하나가 외로움의 무게를 바꿉니다. 세 번째, 건강 불안보다 더 깊은 것은 하루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의미는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잘 됐던 것 하나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 불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통제감의 문제입니다. 지출 3줄 파악과 확인 횟수 줄이기. 오늘 당장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하루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눈이 떠진 건가요?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온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오늘 해보세요. 수첩에 3줄 적는 것도 좋고, 오래된 지인에게 카카오톡 한마디 보내는 것도 좋고, 커튼 열고 햇빛 5분 맞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면 됩니다. 다만 건강 관련 실천을 하실 때는 개인차가 크니 몸 상태와 관련한 것들은 반드시 의사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루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니어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